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5일 금요일 아침 9시 20분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 휴장이기 때문에 오후 영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이네요. 그죠? 즐거운 주말들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의 표면적인 재료는 FOMC 회의와 은행 위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사실상 FOMC 회의는 어젯밤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FOMC 회의에서 악재가 나오긴 나왔는데 더 긴축하겠다라고 해서 시장의 기대감을 깨면서 악재가 등장하긴 했는데 곧이어 등장한 은행 위기가 이 FOMC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FOMC 회의는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FOMC에서 긴축 더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은행 위기가 터지면서 연준은 금리 더 못 올릴 것 같은데 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FOMC 회의 관련된 악재를 싹 덮어버린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어제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이건 대부분 그 은행 위기로 인해서 하락 마감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FOMC 회의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도를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IT 빅테크가 엄청나게 강해요. 얘네들 덕분에 시장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IT 빅테크가 죽어야 시장이 죽는 건데 IT 빅테크는 여전히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이런 걸 보면 FOMC 회의가 거의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거 은행 위기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은행들 때문에 저 못 살겠다. 금리 인하해야 된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이런 IT 빅테크가 더 강하고 나스닥의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따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애플은 잠시 조금 전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도 괜찮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 외에서 2.5%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하락한 거 전부 다 되돌리고 다시 전고점 부근으로 올라가 가지고 또 추가 상승하겠다라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나스닥 특히 IT 빅테크들이 지금 시장을 강력하게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IT 빅테크가 잘 버텨서 시장이 버티고 있는데 IT 빅테크 IT 빅테크 이 친구들은 뭐 전혀 은행 위기 이런 건 관심도 없다. 은행 위기 경기 침체 이런 거는 관심도 없다라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그래서 FOMC 회의가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지난 뭐 한두 달간 있었던 일들의 그런 흐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은행 위기는 터지고 있지만 나스닥과 IT 빅테크는 나는 그런 거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힘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짧은 시간 은행 위기를 무시하는 거는 뭐 가능하죠. 그렇지만 너무 이게 은행 위기가 계속 터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증시의 기초 체력을 좀 많이 깎아먹고 있는 측면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증시의 어떤 저항이 좀 많이 누적되긴 했죠.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더라도 이제는 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 좀 되긴 됐습니다. 오랜 박스권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어쨌든 은행 위기가 지금 시장이 더 위로 못 올라가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발목만 잡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 이제 더 시간이 길어지면 여기서 얘가 이제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이제 모가지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이제 아예 시장이 꼬꾸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당장은 그런 거 아니다. 지금은 그냥 이제 조용히 지켜보면 되는 그런 단계이죠. 하여튼 아직까지는 그 지난 몇 달간의 흐름과 똑같다. 은행 위기는 없다.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지금 이제 나스닥과 IT 빅테크를 위주로 해서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S&P라든가 아니면 중소형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 은행들이 특히 문제인 거잖아요. 중소형 지역 은행들이 문제다 보니까 이 어떤 중소형주 지수나 S&P 지수는 확연히 나스닥과 모양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러니까 뭐 지수들의 흐름을 보나 뭘 보나 어쨌든 지금 나스닥과 IT 빅테크들이 시장의 대폭락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중요한 건 나스닥이 반영을 해야 된다. 나스닥이. 결과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려면 시가총액 큰 친구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 큰 게 누구냐? IT 빅테크와 나스닥 아니겠습니까? 그죠? IT 빅테크와 나스닥이 지금 거의 S&P 지수에서 시가총액이 한 거의 30% 가까이 육박할걸요. 애플 한 종목이 거의 은행주들이 박살나면서 애플의 시가총액이 좀 크게 올라오면서 S&P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15%에서 20% 사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그 정도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의 비중 애플뿐만이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해서 이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사실상 S&P 내에서 IT 빅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20에서 30% 가까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애매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강력하게 버티는 대형주들과 자빠지고 있는 이 친구들, 서로 눈치 싸움, 힘겨루기를 팽팽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젯밤에는 보시면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이건 이제 그 6월 달 FOMC 회의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페드 와치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대감 보여준 건데, 동결 기대감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25bp 인상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550bp가 돼야 된다라고 그 생각하던 이런 주장이 싹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어떤 완화 기대감 이런 게 은행 위기가 또 터짐으로 인해서 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미있어요. 하여튼 시장 상황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요. 그죠? 계속 기다려 보자.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뭐 아예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제 시장이 꺾이든지 둘 중 하나 되겠죠. 그죠?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좀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은 유로존 통화정책회의 있었다는 거 좀 내용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bp 올렸어요. 예상대로 25bp 인상을 해서 기준금리는 3.75가 됐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좀 3.75 이거 좀 너무 좀 낮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막연히 어젯밤에 좀 재밌는 데이터를 하나 보긴 했습니다. 그거 좀 하나 좀 같이 볼까 하는데요. 이겁니다.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은 22의 적정 기준금리는 10.25%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봤는데요. 사실 그렇죠. 예. 테일러 준칙은 대략적으로 뭔지 아시죠? 어떤 고용이나 물가를 고려했을 때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를 이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거라고요. 그죠? 테일러 준칙이. 여기에 따르면 22 적정 기준금리는 10%가 돼야 된다. 근데 사실 뭐 그럴 만하죠. 그죠? 지금 유로존 CPI가 제가 알기로 거의 헤드라인 CPI가 한 7%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3.75면은 3.75로 7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3.75만 돼도 어느 정도 물가가 올라가는데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거긴 한데, 공격적으로 물가를 잡으려면 3.75로 이게 좀 싸움이 되겠어요? 7하고 3.75의 싸움인데 이게 아무래도 7이 이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뭐 그런 생각들이 좀 개인적으로 들긴 했는데, 어젯밤에 요런 지표를 보면서 3.75가 그죠? 예, 참 약한 값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죠. 그렇다고 22가 기준금리를 여기서 5% 6%까지 올려버리면 경제가 박살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죠? 물론 지금 22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데는 뭐 유로존 고용은 그래도 비교적 괜찮으니까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 목요일 날인가 어제였나 이틀 전이었나 발표된 유로존 고용 지표를 보면 실업률이 그래도 예상치를 조금씩 하회하면서 고용 시장은 잘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서 그냥 꾸역꾸역 25씩 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유로존의 뭐 독일에 있는 이번 주에 발표된 독일의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장난이 아니죠. 막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 각종 이런 지표들 뭐 소매 판매가 어떻게 되고 PMI가 어떻게 되고 뭐 수출과 수입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 보면 지금 함부로 또 금리 올리기도 또 뭐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로존의 고민이 좀 심각합니다. 그 와중에 인플레와의 싸움은 계속 해야 되니까 아무튼 금리는 올리고 있는데 25bp씩 올리고 있다. 그래서 어제 밤에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는 했고요. 뭐 약간의 이제 정책 변화가 있는 거를 좀 살펴보자면은 이거 정도가 좀 변화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산 매입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축소는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속도로 계속 진행할 것이며,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뭐 자산 매입 프로그램 재투자는 중단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7월에 종료 예정이다라는 거, 요 정도를 우리가 좀 주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특별히 바뀐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계속해서 진행이 되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이제 7월 달에 종료가 된다라는 이런 우려가 어젯밤에 조금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월이죠.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산 매입 프로그램 중단될 가능성, 종료될 가능성이 시장에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모두가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유로존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뭐 이런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었다. 다만 이제 이 7월에 종료될 예정인 자산 매입 프로그램 이거 때문에 그런지 22 통화정책회의 하고 나서 달러가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금리는 뭐 특별한 변화 없었고요. 뭐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은 말 나온 김에 달러부터 좀 살펴볼게요. 달러와 금리가 어젯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제각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는 어젯밤에 이제 막 급락을 하고 막 하락을 하고 있다가 22 통화정책회의 끝나자마자부터 해서 장대 양봉을 빡 뽑으면서 이렇게 일단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긴 했습니다. 물론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 마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더 쳐다봐야 될, 아직까지 방향성을 알 수 없긴 하나 일단 뭐 중요한 자리에서 나온 양봉이기 때문에 여전히 다중바닥형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유로존에서 긴축적으로 계속 금리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달러가 상승을 하진 않았을 거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 뭐 중단 뭐 그런 소식 때문에 달러가 좀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딱히 달러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그것 때문에 달러가 좀 올라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일단은 아직까지 모르는 구간인데 그래도 일단 양봉은 나왔으니 당장 죽진 않을 모양인가? 일단 뭐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리는 뭐 계속해서 뭐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금리는 뭐 특별한 일 없이 쭉쭉쭉쭉 떨어졌다. 물론 뭐 장막판에 조금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얘도 일단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일단은 뭐 반등 잠깐 하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건 더군다나 음봉이기 때문에 상승 마감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의미는 일단 없어 보입니다. 얘는 일단 아래쪽으로 축축축 처지고 있고 달러는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지는 않고 일단 버텼죠. 일단 예, 뭐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단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진행 중이다. 근데 저의 생각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고, 달러는 뭐 솔직히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 조금 올라오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달러는 좀 자신감 없고 금리는 조금 더 자신감 있고 그죠? 그래서 네, 하여튼 그 금리는 좀 많이 내려올 것 같고 달러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일단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달러는 위기의 순간들을 지나고 있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유럽 증시도 좀 잠깐 한번 보자고요. 뭐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그죠? 이 딱 봐도 이 자리가 지금 중요한 자리예요. 그죠? 딱 봐도 중요한 자리고 레벨업에서 위로 올라갔어야 될 타이밍에 못 갔다. 그래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움직임이. 오늘 어젯밤에 유로존이 살짝 이렇게 어떤 자리를 붕괴시켰다라는 데서 좀 의미 있긴 있다고 봅니다. 살짝 저점이 낮아져 가지고 일단 어쨌든 매도세가 좀 있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우리가 알 수는 있었고요. 이거는 FOMC 회의와 은행 위기 이런 것들에 영향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주로 은행 위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 이 자리를 완전히 이제 붕괴시키느냐 여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아직 완전히 붕괴된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일단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저점을 확 낮추는 등 뭔가 좀 힘의 변화가 좀 있긴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전반적인 내용들 쭉 다 봤죠. 어제 미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일단 S&P는 은행 위기의 은행 위기에 큰 영향을 받는 지수이기 때문에 4,100을 드디어 붕괴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붕괴시킨 게 아니고 두 번째 붕괴시킨 거기 때문에 의미는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일단은 4,100이 붕괴가 되어 있는 이상은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은 아무래도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S&P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라는 고민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붕괴시켰기 때문에 S&P는 이건 상방 보시는 분들이 위험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4,100을 지키고 있으면 괜찮지만 붕괴됐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더군다나 자세히 보시면은 저점도 살짝 낮췄었거든요. 예,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야 이거 심상치 않다 이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IT 빅테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IT 빅테크들이 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막 본격적으로 대폭락을 하고 변동성을 확대하고 그런 모습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 답답한 모습은 이어지고 있다. 어제 4,100을 붕괴시킨 거는 일단 아래쪽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괜찮은 소식이긴 한데, 근데 지가 그래봐야 아직까지는 이 어떤 답답한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동안 좀 더 답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나스닥은 그냥 뭐 계속 답답한 구간입니다. 그냥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답답한 구간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다. 또 보시면 어제 하락을 또 애플 실적으로 되돌리는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죠, 그죠? 계속 깝깝한 거예요. 예, 계속 시간만 보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애플은 지금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애플이 어제 조금 하락을 하긴 했는데 이 장마감하고 실적이 발표되면서 한 170 가까이 지금 올랐단 말이죠. 장 박판에.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서 한 170 가까이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그럼 사실상 사실상 전고점이에요. 전고점이면 이거 여기 다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는 일단 떨어지겠다라는 의지는 별로 일단 없다는 걸로 일단 해석이 되긴 합니다. 하락을 할 거면 애초에 이까지 올라와서는 일단 안 됐긴 했었어요. 물론 여기 중요한 저항이고 무거운 저항이긴 한데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의미는 그렇다. 이까지 올라온 이상은 아래쪽으로 빠지겠다는 의지는 일단 찾아볼 수 없다는 걸로 해석이 되긴 합니다. 오늘 밤 하여튼 지켜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애플은 계속해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추세선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저항 테스트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변동성 지수를 좀 잠깐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변동성 지수는 일단 중요했던 저항 자리를 돌파한 척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명목적으로 레벨업인데요. 조금 좀 부담이 좀 되긴 합니다. 무거운 저항이죠. 무거운 저항이고, 지금 어떤 이런 박스권 구간 안을 여기를 이 단 3거래일 만에 돌파한 착을 했는데, 저는 이 과정이 조금 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은 돼요. 물론 재료는 있거든요. 재료는 있어요. S&P가 실제로 은행 위기들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이거 3거래일 만에 올라와서 여기 안착하는 거 이해는 됩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하방으로 전환이 우리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죠. 빅스가 그렇게 쉽게 상승하지는 않죠. 그래서 뭐 물론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은행 위기가 터지면 계속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도 있긴 있는데, 저는 어차피 요즘 IT 빅테크들 꼬라지를 보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조금 이 매물을 좀 소화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가 이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일단 레벨업을 되긴 됐어요.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해서 빅스는 쉽게 죽지 않는다. 여전히 하방의 불씨는 살아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살짝 돌파한 척했어요. 턱걸이로요.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신호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빠졌던 게 언더슈팅이 된 거고, 언더슈팅을 힘을 입어서 강하게 지금 이제 한번 치고 올라온 건데요. 아직 살짝 돌파한 척했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다, 아직 이런 이야기는 못하고 조금 더 좀 지켜볼 때이긴 합니다.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갈지 아니면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좀 쉬었다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쉬었다 갈지 아니면 또다시 꼬꾸라질지 이건 또 이제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 쭉 해봤고, 오늘은 이제 애플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뭐 미국 주식 선물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또 그리고 다시 뭐 금리는 뭐 조금 좀 되돌리고 있고, 달러도 좀 되돌리고 있고, 하여튼 어제 있었던 움직임들을 좀 되돌리고 있다. 어제는 전반적으로 은행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애플 실적 때문에 좋다 이러니까 지금 어제 있었던 일들을 전부 되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부 다 되돌리고 있다. 뭐 이런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뭐 지금은 특별히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하여튼 은행 위기 어젯밤에 다시 시작이 되긴 했는데요. 은행 위기 조금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제는 저는 패그웨스트 하나만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 패그웨스트 뿐만이 아니고 아주 여러 친구들이 다 같이 해먹었더라고요. 그 후보들이 여기 investing.com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PACW라고 패그웨스트 하나 검색을 했더니 이 옆에 이제 추천이라면서 관련된 종목을 쫙 다 띄워주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어떤 앞으로 잠재적인 은행위기 폭탄 후보들이죠. 웨스턴 얼라이언스, 뭐 지온이라 읽어야 되나, 자이온이라 읽어야 되나, 하여튼 얘네. 또 그리고 뭐 하여튼 뭐 다양한 이런 은행들, 뭐 시그니처 뱅크도 있고, 뭐 뉴욕 커뮤니티 어쩌고 저쩌고 얘네들도 문제고, 또 찰스 스왑. 요즘은 한동안 좀 조용했지만 찰스 스왑 얘네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뭐 이런 회사들 보면 지금 전부 다 앞으로 은행 위기의 잠재적인 회사들이긴 한데요. 하여튼 어제는 웨스턴 얼라이언스하고 뭐 지온스인가 자이온스인가 얘네하고 퍼시픽, 패그웨스트하고 이런 친구들이 좀 흔들리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렸죠. 명확한 악재가 있긴 있습니다. 그죠? 뭐 매각 무산 소식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두 군데 은행의 매각 무산으로 인해서 악재, 그런 거, 매각 가능성 등장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명시적인 악재이긴 합니다. 명시적인 악재가 나오긴 나왔는데, 사실 근데 이제 조금 좀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물론 근데 이런 악재 자체가 약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악재들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이거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나기 직전이나 약간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은행들이 지금 하나만 망한다,
하나만 망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은행의 문제야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의 겨울 막바지 부서 해갖고 지금 봄인데 은행이 지금 몇 개가 연속적으로 망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터지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지 이걸 시장에서 지금 반영을 안 해줄 뿐인 거지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는 틀림이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이 자꾸 불이 꺼졌다 붙고 이러기 때문에 화력이 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빵빵빵빵빵 터져야 이게 화력이 좋아지는데 아시다시피 퍼스트 리퍼블릭 했다가 그때 퍼스트 리퍼블릭 불 끄고 다시 이번에 또 불을 붙이고 있고 하여튼 매각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런 게 악재긴 악재고 다시 불을 붙이다 보니까 좀 화력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증시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워낙 1분기 동안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이 강세의 영향을 여전히 좀 받고 있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계절이 확 추워지면서 확 겨울이 되지는 않죠. 그죠? 뜨거운 기운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가을에 계속 남아 있다가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 천천히 꺾이는 거죠. 그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에 어쨌든 아직도 그 뜨거운 기운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애플 오르는 거 보세요. 그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 뜨거운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 찬바람이 불어도 이게 시장에 그렇게 잘 반영되지 않는다. 일단 그런 식으로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은행 위기는 분명히 점화가 됐고 지금 대폭락하고 있는 이런 은행들을 우리가 좀 잘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CMBS 문제가 이제 같이 연결이 되면은 정말 이거는 크게 반응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아직 이게 이제 CMBS 문제하고 연결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하고 은행 위기하고 지금 약간 좀 서로 떨어져 있는 이런 느낌인데 얘네 둘이 이제 합쳐지면은 좀 정말 큰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아직 이런 일은 일어나진 않았다. 근데 어쨌든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은행들 좀 잘 주목하자.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이 은행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어쩔 수 없죠. 우린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정보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냥 그 남들이 전해주는 뉴스나 보면서 이렇게 뒤늦게 알 수밖에 없긴 한데요. 아무튼 근데 위기는 분명히 이런 거 보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다 끝난 게 아니고 하방 투자자라면 이제 이런 자그마한 단서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질 때죠. 그죠? 나스닥이 왜 이리 강해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 단서는 있습니다.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요. 은행이 망하고 있다는데 이거 굉장히 큰 악재거든요. 이거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시간 외에서는 일단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다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50% 하락하고 나서 13% 올라가면은 뭐 하나요? 그게 의미가 없죠. 은행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 밤에 그런 은행 위기들이 좀 더 불붙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밤에 중요한 이제 기업 실적 발표는 다 끝났고요. 오늘 밤에는 이제 논판 페이롤스 고용지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판 페이롤스하고 실업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들 때문에 다시 어떤 긴축 우려가 자극이 되는지 그런 여부들 보시면 되겠고 고용시장 너무 좋으면 또 긴축 우려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영향을 받을 건 이런 점들입니다. 미국 증시 개장 전에 발표되는 이 고용 지표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좀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발표된 애플의 실적이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좀 결정을 지을 수 있겠죠. 그죠?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연휴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